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차트를 보며 혼자 공부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트레이더들 앞에서 자신의 매매 철학을 강연하고 수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쉐이황입니다. 쉐이황은 대만 출신의 여성 트레이더로 처음부터 재능이 있는 트레이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고 손실을 보고 좌절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트레이딩을 시작했는지, 어떤 지표를 쓰다 망했는지, 왜 계좌가 녹아내렸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까지 전부 영상에 남기며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이 진솔한 기록들이 쌓이면서 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이 나도 저랬다, 지금 내 상황과 똑같다라며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구독자 수 140만 명을 넘긴 대형 트레이딩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익 인증을 보여주는 채널이 아니라 성장 과정 자체를 공유한 채널이었던 거죠. 물론 그녀도 처음부터 단순한 매매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각종 오실레이터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 가득 올려놓고 매매했습니다. 신호는 많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면서 쉐이왕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백테스팅이었습니다.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같은 조건으로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서 불필요한 지표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긴 단 하나의 핵심 지표가 바로 VWAP이었습니다. VWAP, 즉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은 단순한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이날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가격에 거래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쉐이왕은 이 선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매매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VWAP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되돌림이 나올 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VWAP을 중심에 두고 매매를 하면서부터 쉐이왕의 계좌는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진입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래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매매법을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고 그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구조는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VWAP의 기본 개념부터 쉐이왕이 실제로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무엇인지까지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VWAP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분들도 오늘 영상 하나로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쉐이왕의 VWAP 매매 비법을 정리한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RSI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볼린저 밴드, 또 어떤 사람은 피보나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선택을 쭉 모아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들만 추려보면 결국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가격의 평균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가격 움직임에 실린 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만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고점인지 파악하기가 애매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 하나만 깔아 놓아도 상황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가격이 평균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선은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이 선 위에 있으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반대로 이 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추세만 안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매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을 보면 이동평균선도 거의 평평하게 움직이고 거래량 역시 조용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확 터지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점에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면 재밌는 사실이 보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가격이 막혔던 저항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가격대에 도달할 때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그 저항을 힘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뚫었다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 돌파에 실제 자금이 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저항 아래로 밀리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 즉 시장이 받아들이는 기준 가격대를 보여주고 거래량은 그 움직임에 얼마나 강한 힘이 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지를 알려주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기준선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가격도 반영하고 거래량으로 가중치까지 준 진짜 현실적인 평균 가격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지표가 바로 가중평균 가격, V압입니다. V압은 단순히 가격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함께 고려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평균 가격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가장 많이 몰린 가격의 중심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훨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V압은 시장에서 실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반영한 평균 가격입니다. 반면 일반 평균선은 모든 캔들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거래량이 많든 적든 가격만 있으면 같은 비중으로 계산되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격대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고 어떤 가격대에서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쌓입니다. V압은 바로 그 차이를 반영합니다. 많이 거래된 가격에는 더 큰 무게를 두고 거의 거래되지 않은 가격에는 작은 무게를 두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식도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각 캔들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해서 이 가격대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계산하고 그 값들을 전부 더한 뒤 전체 거래량으로 나눕니다.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V압을 직접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한 다음 검색창에 V압 또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을 입력하시면 바로 상단에 표시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차트의 하나의 선과 함께 밴드가 같이 나타날 겁니다. 가운데 보이는 파란 선, 이게 바로 V압의 중심선입니다. 이 선은 중요한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이 선 위에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보다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매수 쪽이 유리한 흐름, 즉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V압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평균 매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압의 진짜 핵심은 이 중심선이 아니라 같이 감싸고 있는 밴드입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영역이고 실제 매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았을 때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저항을 받고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단 밴드 근처에서 가격이 더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도 자주 보이죠. 이 밴드는 시장에서 비싸다, 싸다라고 인식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압을 볼 때는 무조건 돌파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밴드 안에서는 평균 회귀, 즉
다시 중심선 쪽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상단 밴드에서는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 가능성을, 하단 밴드에서는 무작정 숏을 치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V압은 추세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선이면서 동시에 단기 매매에서는 지지와 저항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밴드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나요?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위아래로 가격을 감싸는 구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바로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구간을 볼린저 밴드로 바꿔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구조는 똑같죠. 중심선이 있고 위아래 밴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밴드 역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V압 밴드도 위아래 밴드는 표준 편차로 그려집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결국 같은 밴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중심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단순한 가격 평균선이에요. 반면에 V압의 중심선은 전혀 다릅니다. V압의 중심선은 거래량이 많이 실린 가격일수록 더 크게 반영된 평균입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상단 밴드에 닿으면 매도, 하단 밴드에 닿으면 매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상단에서 매도에 들어가자마자 돌파가 나오고 하단에서 매수에 들어가자마자 이탈이 나옵니다. 밴드를 기준으로 진입할수록 손절이 연속으로 쌓이게 됩니다. 반면 같은 구간을 V압 밴드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가격이 쉽게 중심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밴드 근처에서 지지처럼 작용하거나 저항처럼 눌리는 모습이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볼린저 밴드는 참고용, 실전 기준선은 V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V압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한 단계 위로 올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15분봉 차트인데요. 밴드를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 끊겨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 보면 지표가 깨진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V압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V압은 기본 설정이 하루 단위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바뀌는 시점마다 중심선과 밴드가 새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잘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타 기준에서는 오히려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형성된 실제 거래량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매일 새로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타 매매에서 오늘 기준으로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데 이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아침 9시에 새로운 일봉이 시작되면서 V압 밴드가 다시 그려집니다. 이때 막 시작하자마자는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밴드도 들쭉날쭉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오후 8시쯤이 되면 하루 동안의 거래량이 충분히 쌓이면서 V압 중심선과 상하단 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보면 퇴근하고 차트 켜기 딱 좋은 시간이죠. 물론 단타보다는 조금 더 큰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지표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앵커 피어리어드 옵션을 조정하면 됩니다. 기본값인 세션을 주 단위로 변경하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 V압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적용하면 화면이 확 달라지는데 한 주 동안의 가격 움직임이 하나의 V압 구조 안에서 정리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봉 V압은 월요일에는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밴드가 굉장히 좁고 불안정합니다. 이 구간에서 성급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쌓이면서 중심선과 밴드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흰색 선으로 표시한 구간이 바로 화요일인데 이 구간을 유심히 보시면 가격이 주봉 V압 하단 밴드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강하게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가격이 한번 크게 밀린 뒤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V압 중심선 근처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등 나오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중심선에 닿자마자 강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두 번째 되돌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잠깐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윗꼬리만 길게 남기고 매도세에 눌려버리면서 오히려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걸 주단위 V압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한 주 내내 가격이 V압 중심선 아래, 즉 평균 단가 아래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 주의 시장 전체가 계속 하락 추세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힘이 붙지 않고 중심선은 계속 저항선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 반등 구간인지 하락 추세 중 반등인지를 헷갈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일봉 V압에서 주봉 V압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타 관점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큰 그림에서 위로 가는 중인지 아래로 가는 중인지를 방향성 자체로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죠. 다만 주단위 V압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자동 설정이다 보니 지금처럼 추세가 쭉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매주 밴드가 리셋되면서 끊겨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락 추세를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보고 싶을 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왕은 자동으로 그려지는 V압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직접 V압을 찍을 수 있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한 게 바로 이 앵커드 V압입니다. 일반 V압은 하루 단위로 끊기면서 계속 초기화되죠. 그래서 단타에는 유리하지만 추세를 길게 보거나 특정 구간 이후의 시장 반응을 보고 싶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앵커드 V압은 한번 기준점을 찍는 순간 그 지점부터 끊김없이 쭉 이어지면서 가격의 흐름과 평균을 계속 보여줍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5번째 칸을 클릭해보면 앵커드 V압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앵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바닥에 내리는 닷, 바로 그것이 앵커입니다.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한번 찍는 순간 그 자리에 V압이 고정되고 그 시점부터의 모든 거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찍어야 하나? 앵커드 V압을 찍는 대표적인 자리는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던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기 직전의 저점,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혹은 뉴스나 이슈 때문에 급등 급락이 시작된 출발점 같은 자리들이죠. 이런 지점에서 앵커를 찍으면 이후 가격이 그 평균선을 기준으로 지지받는지 저항받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저점이나 고점에 찍으라는데 그 저점과 고점을 도대체 어디로 잡아야 하냐는 거죠. 같은 차트를 봐도 사람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내 눈에는 여기가 고점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저기가 고점처럼 보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꼬리 끝을 기준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몸통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결국 이 과정이 조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표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데 기준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쉐이왕은 앵커드 V압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윌리엄스 프랙탈 지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윌리엄스 프랙탈은 말 그대로 시장 안에서의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검색창에 윌리엄스 프랙탈을 검색해서 추가해주면 차트 위아래로 작은 화살표들이 하나둘씩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찍히는 화살표는 고점, 아래에 찍히는 화살표는 저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을 그대로 쓰면 화살표가 너무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설정을 바꿔줘야만 합니다.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인풋에 있는 피어리드를 3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모습 탭에서 색상도 보기 편하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고점과 저점에만 화살표가 딱 찍혀 있어서 앵커드 V압을 어디 찍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들을 보시면 고점이나 저점 화살표가 해당 캔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바로 뜨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어리드를 30으로 설정했다는 건 그 캔들 이후로 30개의 캔들이 지나가야 비로소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하고 확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윌리엄 프랙탈과 앵커드 V합을 함께 활용해서 실시간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V합은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원만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윌리엄 프랙탈 고점이 형성되면서 하락 시그널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롱이 아니라 숏 쪽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하락 추세를 가정하고 숏 포지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큰 방향은 윌리엄 프랙탈로 잡고 실제 진입 가격은 앵커드 V합으로 좁혀나가겠습니다. 이제 앵커드 V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방금 하락 시그널이 나온 캔들에 정확히 클릭해 줍니다. 이 순간부터 앵커드 V합은 이 캔들을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를 계속 계산해 나갑니다. 가격을 보면 위아래로 짧게 흔들리다가 앵커드 V합의 중심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단 밴드를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음봉이 연속으로 2개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매도 압력이 실제로 가격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심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밀려났다는 점에서 이 중심선이 이제 명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음봉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진입 캔들의 중심선 위로 잡아줍니다. 이 중심선을 다시 돌파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락 시나리오는 무효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익절은 이후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 시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바로 하락을 이어갑니다. 중간중간 중심선을 다시 넘기려는 시도가 2번 있었지만 모두 긴 윗꼬리를 달고 다시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심선까지는 올라오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못 넘기고 계속 눌린다는 것은 위에서 매도대기 물량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심선이 여전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가격은 추가 하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앵커드 V합 하단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양봉이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 캔들은 하락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지금 이 하락 파동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목표를 잡아둔 기준이 정확히 도달했기 때문에 욕심 없이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하락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강하게 밀리던 흐름이 사라지면서 횡보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윌리엄 프랙탈에서 상승 시그널이 다시 등장합니다. 새로운 상승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 시그널을 기준으로 잡아두었던 앵커드 V합은 지워줍니다. 다시 앵커드 V합 버튼을 누르고 방금 새롭게 나온 상승 시그널이 찍힌 그 캔들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 흐름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차트를 자세히 보면 가격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상승 추세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상단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이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예상했던 방향대로 상승해 줍니다.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양봉이 이어지던 흐름이 끊기고 음봉이 3개 연속 등장합니다. 음봉이 연속 3개가 나왔다는 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을 선택합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상승 모멘텀이 점점 약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윌리엄 프랙탈 하락 시그널이 등장합니다. 시그널이 새로 나왔다는 건 시장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출발점이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 V합선은 과감하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앵커드 V합 버튼을 클릭해 새롭게 나온 하락 시그널 캔들에 클릭해서 새 V합을 생성해 줍니다. 가격이 잠깐 버티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단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등장하면서 V합 하단 밴드를 확실하게 아래로 깨버리는 순간이 나오죠. 이 장대 음봉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실제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합 하단선이 강력한 저항선처럼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단선을 상승 돌파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미련 없이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이제 매매했던 구간을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시작을 의미하는 빨간색 역삼각형이 등장했었고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윌리엄 프랙탈과 V합 매매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인데요. 그게 바로 딜레이입니다. 딜레이를 정확히 보기 위해 실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아까 분명히 보였던 빨간색 역삼각형이 실시간 화면에서는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 시그널이 초기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락 시그널이 나올 자리에 미리 표시를 해두고 실제로 언제 이 빨간 역삼각형이 등장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미 가격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하락 시그널도 찍히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실시간 매매에서 겪게 되는 V합 매매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상당 부분 움직이고 나서야 한참 뒤에 하락 시그널이 뒤늦게 등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이미 하락이 꽤 진행된 이후죠. 이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야 우리는 앵커드 V합선을 켜주었습니다. 가격이 하단선을 명확하게 이탈하는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고 이후 하단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매매 자체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지만 냉정하게 보면 하락 시그널이 늦게 나온 탓에 숏 포지션 진입 역시 하락의 초입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딜레이가 있는 V합 매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쉐이왕이 따로 개발한 지표가 있습니다. 실시간 흐름에 맞게 훨씬 가깝게 반응하는 딜레이가 없는 그 지표, 바로 패스트 V합입니다. 지금부터 패스트 V합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V합은 추세 변화를 색으로 바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상승 흐름에서는 초록색 막대가 나오고 하락 흐름에서는 빨간색 막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만 봐도 지금 시장이 어느 쪽 힘이 강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을 보면 빨간색 막대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빨간 막대가 사라지고 초록 막대로 전환됩니다. 중간중간 초록색 막대가 튀어나오는 구간도 보이지만 몸통이 있는 초록색 캔들이 연속으로 2개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락이 끝난 이후에는 몸통을 가진 초록 막대가 연속 2개 이상 등장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같은 구간을 실시간 매매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V합을 보면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빨간 역삼각형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 V합 기준으로는 아직 하락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하지만 패스트 V합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하락 초기에서 이미 빨간색 막대의 몸통이 2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점부터 패스트 V합은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2개 연속 빨간 막대가 형성된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숏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고 이제서야 일반 V합은 하락 시그널의 역삼각형이 등장했고 그때 숏 포지션에 뒤늦게 진입을 합니다. 패스트 V합 대비 숏 포지션 신호가
한참 뒤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중간에 이렇게 패스트 V압에서 녹색 캔들이 나왔지만 몸통이 있는 녹색 캔들이 2개 연속 나온 구간이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을 계속 홀딩해 줍니다. 하락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패스트 V압에서 처음으로 몸통에 있는 초록색 캔들이 연속 2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후 일반 V압도 익절이 나왔죠. 숏 포지션 매매 구간을 보면 패스트 V압은 하락 초기에 시그널이 빨리 나오고 하락 추세 끝자락에서 익절 신호가 나왔습니다. 반면 일반 V압은 신호가 늦게 나왔죠. 이제 패스트 V압 지표를 잠시 꺼두겠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일반 V압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 알기 위해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상승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시그널이 나올 자리에 미리 원표시를 해두고 언제 시그널이 나온지 보겠습니다. 한참 가격이 올라온 뒤에야 늦게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상승 시그널 자리에서 V압을 생성해 주었고 롱 진입 자리가 상승 추세 중간에서 늦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 V압을 차트에 켜보겠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다시 상승 추세 초반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끝부분에서 패스트 V압의 빨간 막대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의 시작점에서 몸통이 있는 초록색 막대가 처음으로 연속 2개가 등장했습니다. 이 지점이 롱 포지션 진입 지점입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몸통이 있는 빨간색 막대가 연속 2개 이상 등장했을 때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일반 V압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나왔었죠. 이후 상승세가 유지되다가 처음으로 패스트 V압 몸통이 있는 빨간 막대가 연속 2개가 등장한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패스트 V압과 이전 V압선을 안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한참 하락을 진행한 뒤에야 뒤늦게 일반 V압 하락 시그널이 등장했습니다. 하락 시그널 캔들에서 V압선을 생성해줬고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숏 포지션 진입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절을 했었죠. 다시 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지점을 리플레이로 실시간 보겠습니다. 먼저 고점에서 하락 시작이 되었을 때는 V압 하락 추세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패스트 V압을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패스트 V압도 녹색 막대로 하락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하락 움직임을 포착하고 연속 2개의 몸통이 있는 빨간 막대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패스트 V압은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잡고 익절 지점은 다시 몸통이 있는 녹색 막대가 연속 2개 등장한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중간 지점에서야 고점에서 뒤늦게 숏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패스트 V압 초록색 막대가 연속 2개 이상 등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을 해줍니다. 오늘은 쉐이왕의 V압 매매법과 딜레이의 단점을 개선한 패스트 V압 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패스트 V압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